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피서가 마무리됐습니다. 휴가들은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릴케의 식구처럼 올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네, 메르스 여파의 경기 위축 등으로 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좀 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말 8월 초에 날씨가 워낙 좋았고요. 또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 한철 장사 괜찮았다, 이런 전반적인 평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올여름 피서철에 노정된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야 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합니다. MBC 강원 영동 보도국의 홍한표 그리고 김영호 기자,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영주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 그 피서객이 2010년 이후에 5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올해 누적 피서객이 2,579만 명이거든요. 이는 지난 2010년 2,880만 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430만 명보다도 약 6% 정도 더 오른 수치고요. 네. 네, 그리고 해수욕장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 자료 준비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제일 위에 이제 고성에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 보겠습니다. 고성의 화진포 해수욕장은 약 60만 명 정도가 올해 찾아왔고요. 고성 인구가 3만 명이니까 약 20배 정도의 그 인구가, 피서객이 고성군 화진포 해수욕장에 찾아왔다는 셈이죠. 그다음 속초 해수욕장이 약 350만 명을 조금 넘었고요. 네. 그다음 낙산 해수욕장은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포 해수욕장 올해 600만 명 넘었거든요. 600 약 37만 명, 637만 명 정도가 왔고요. 망상 해수욕장이 올해 피서객 집계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약 336만 명이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 해수욕장이 이제 삼척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요. 83만 명 정도가 찾아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보시면 장호 해수욕장,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올해 약 64만 명 찾았거든요. 네. 그런데 장호 해수욕장이 2011년에는 12만 명이 찾았던 해수욕장입니다. 2년마다 배로 뛰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 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보면 되겠군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었는지 앞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8월 23일 해수욕장이 이제 폐장한 날을 기준으로 7월 10일 날 오픈을 했으니까 45일간 운영한 결과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2,500 물경 80만 명, 보도를 보니까 한 6% 정도 늘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작년에 강원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년에 1억 200만 명, 그중에 200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1억 명이 강원도에 왔다는 건데, 그럼 국민이 2번 정도는 강원도를 다녀갔다, 이제 그런 통계인데, 이 해수욕장 통계도 그렇고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0만 명이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찾았는데도 상수도나 네. 하수도, 그리고 이런 숙박 시설 이런 데 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해변 피서객만 이 정도고, 네. 계곡을 찾는 분이라든가 어떤 농산촌의 이런 인원을 다 포함해 보면 한 강원도 인구의 2~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을 때 강원도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왔다면은 관광지마다 입추의 여지가 없어서 진짜 발을 꼽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빽빽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집계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밀도 측정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시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50m 곱하기 50m, 그러니까 2,500제곱미터죠. 2,500제곱미터 안에 그 안에 이제 피서객들의 밀집도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 해변에 그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하루에 6번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어쨌든 하루에 그 해변에 사람이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으면 시범 해수욕장에서는 그 사람은 6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6배로 네. 늘어나는 네, 왜냐하면 다 더하게 되니까. 네. 중복 집계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사람은 어디 해변에 있게 되면 해변에 있었던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쯤 되느냐라고 해서 한번 쓰레기 발생량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실제로 얼마 정도 사람이 있었을까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경포 해변에 올해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됐냐 알아보니까 평일 하루에는 정도 한 3톤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톤. 그리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7톤 정도 되고요. 그런데 휴일에 그 경포 해변에 뭐 100만 명이 찾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발생한 양은 21만 명밖에 안 되는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진짜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주먹구구식이네요. 네. 네. 이거 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피서객이 숫자가 다 늘었거든요. 근데 네. 동해시는 한 전체적으로 한 작년 대비 65% 정도 준 것으로 네. 지금 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동해시가 CCTV로 사람 피서객 수를 집계를 한 거예요. 피서객 집계 방법이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보다 많이 과장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해시가 올여름 도내 처음으로 망상과 추암 해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을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피서객 인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 그 가상의 그 라인을 봐가지고 그 가상의 라인을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드나들 때 그 카운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서객 수를 산출한 결과 동해시 해변의 피서객이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8월 1일과 2일에는 집계 방식 변화로 피서 인원이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피서객들이 모두 출입구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량 탑승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CCTV 산출 방식도 정확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방식보다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확한 그 관광객 통계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뭐 관광 시책 개발이라든가 우리 관광 지역 개발 계획 수립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피서객 통계가 상당히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동해시가 처음으로 CCTV 집계 방식을 도입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TV 집계 방식을 쓰는데도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일일이 이렇게 세워 본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완벽한 방법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게 네. 어떤 원리인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이게 지금 CCTV가 동해시청 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해시청 안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가면 잘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대가 지나가면 통계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4를 한대요. 네. 4명이 무조건 타고 있는 아, 것으로 통계를 네. 넣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떤 크기에서 봤을 때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고 차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곱하기 4가 되는 인원에 들어가니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점이 많네요. 그 사람이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셉니까? 그거는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아, 있습니다. 자동 예, 자동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머리가 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네. 그렇군요. 이런 집계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는 동해시가 유일하게 지금 이 집계 방식을 한번 도입해 봤는데 네. 보통 이런 이 관광객 인원을 집계하는 이유는 얼마나 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한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만드는 거거든요. 인프라 투자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동해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이제 밀도 측정법이라고 해서 그냥 네. 몇 명이 왔으니까 곱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CCTV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동해시 같은 경우는 망상하고 추암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한 곳밖에 없어요, 거의.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를 일일이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네. 예. 이게 뭐 동해시 같은 경우에 왜 그거 해서 우리 동네 조금 온 곳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게 하느냐. 모란돌이 정받는다고 네, 네, 네. 뭐 그렇게 혹시 또 저 질책 받았을지도 높은 분들한테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하려면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런 그 집계 방식은 원래 그 총량을 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의 어떤 이동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계열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 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실 바꾼다고 해서 혁신성은 있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의미는 네. 사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현실화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관광지들마다 어떤 개발을 할 때 그 투자 유치를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또 국가 예산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 수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해시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통계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되면 과잉 투자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되겠고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뭐 더 정확하게 집계하는 방법 그런 건 없을까요? 근데 지금 뭐 안 그래도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해변에 있는 뭐 스마트폰에서 기지국에 과연 이쪽에 가장 많은 시간대에 몇 명이 있었느냐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네.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IT의 어떤 그런 발전을 그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신사 데이터라던가 통신량, 그러니까 그 날에 집중됐던 어떤 그 통신량의 그 부화되는 네. 그런 양이라던가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어떤 집계 데이터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항상 우리가 이제 여름철 지나고 나면 왜 관광객은 많이 왔는데 뭐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네. 네. 소비의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관광 소비의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객이 적게 왔기 때문에 뭐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도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네. 이제서부터는 그런 관리 지표를 관광객 수보다는 네. 어떻게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수단을 썼고 그 수단이 얼마나 효용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들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돼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관광객의 뭐 추이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정도만 네, 알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네. 그런 건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네네.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돼야 예, 되겠다. 네. 지금 이 박사님이 무슨 그 표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동해안 관광이 여름에 얼마나 올인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그 수치로 좀 나타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 8월을 여름의 어떤 성수기라고 시즌이라고 보고 그 하이 시즌에 들어온 관광객을 비율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2년을 봐도 작게는 40%대, 네. 많게는 거의 70%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린다는 얘기는 거군요. 예, 7월, 8월에 상당한 관광객이 몰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름 한철 장사를 위해서는 몰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동해안 관광이 항상 얘기하시는 사계절 관광을 위한 수요자들의 어떤 준비는 환경은 상당히 지금 영서권이나 다른 강원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하다. 네.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입니다. 네. 예. 7, 8월에 오는 인원의 비율이 70%가 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한 60, 7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계절로 이렇게 분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계절로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름 한철에만 7월, 8월에만 관광 시스템이 돌아가고 네. 나머지 계절에 이 관광지를 오면 여기가 관광지인가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네. 뭐냐면 건전한 그 지역의 관광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것이 지역의 축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가 반짝드는 그 시즌에는 상당히 관광지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지역이
거의 관광지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수치가 굉장히 상당히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2007년에 비해서 2012년 하면은 그 7, 8월에 관광객 방문 비율이 네네.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제가 지금 뭐 강릉에서만 봐도 이제 커피 같은 것들 강릉 마시러 네, 해변도 네. 보고 커피 네, 마시러 네. 사계절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네. 그다음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뭐 네. 닭강정이라든가 뭐 호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사계절 끌어모으면서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사계절 관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발상이기도 한데 해변의 가치를 여름에만 두지 말고 심지어는 해변의 가치를 조금 더 낮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해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변이라는 거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시군 안에 그 도시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들과의 연계성 부분. 그래서 상품을 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해변과 해변 근처에 왔었을 때 해변이라고 하는 가치를 상당히 조금 많이 약화시키고 다른 것들과의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면 뭐 좋다는 거 이제 상식적으로 다 이해는 가는데요. 막상 여름 지나고서 뭐 해수욕장을 가면 뭐 시설물이라던가 그런 거 뭐 못 쓰게 해놓거나 또 뭐 너무 황폐화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던데 관리를 안 하나 봐요, 다른 계절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양 레저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여름 해변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해변에 가서 뭘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캠핑 좀 하고 거기서 뭐 카약을 타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한 11월쯤에 삼척 해변에서 여러 이제 동호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캠핑도 하고 카약을 탔단 말이죠. 탔는데 여름에는 그렇게 문 열어놓고 있던 화장실과 수도가하고 다 폐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름 이후에 왔을 때는 더 한적하고 더 조용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옛날에 철진한 바닷가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렇군요. 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 뭐 차별화된 체험형 해변 운영 네. 잘 했잖아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올해 일단은 뭐 시군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별 그리고 네. 타깃별 그렇게 해서 해변을 운영했고요. 뭐 경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해변, 그다음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인들의 해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일바이크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동진 독립영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인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다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 망상 해수욕장 워낙에 이제 또 오토 캠핑, 네. 또 캠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웰빙 휴양타운으로 좀 조성을 하자 이렇게 동해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요. 그다음 속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뭐 외국어, 뭐 통역 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특성화를 좀 시켰습니다. 다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호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캠핑장을 조성하고 또 기타 이제 다른 뭐 관광 시설들을 좀 들여왔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확대하겠다 해서 뭐 모래찜질을 한다든가 봉수대 해변에서는 카누라든가 요트 이런 네.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었고요. 네.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산 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소 가격 정찰제 이런 것들로 이제 피서객들의 신뢰도를 얻겠다 이런 특성화 또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김영호 기자 뭐 어떻습니까? 지금 장호해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장호해변 같은 경우는 지금 장호 1, 2와 1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 용화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세 마을을 합해 보면 이 세 마을을 찾은 피서객 수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감척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 여기인데 네.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갔을 때 딱 느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올해는 진짜 장사가 잘 됐구나. 네. 뭐 제가 갔을 때 좀 공교롭게도 이런 장면을 봤는데 어떤 이제 마을 분인가 봐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입에 지폐를 물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아 그만큼 저기는 돈이 잘 돌아가는구나. 네. 보니까 하루에 한 현금만 한 3, 4천만 원씩 와.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정확한 통계인 거죠. 네. 네. 그 SNS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장호해변 그 투명 카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바닷속이 네. 다 들여다 보이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장호 해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서
계속 올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투명 카누하고 이제 내세울 거는 스노클링이라고 이렇게 네. 수영 쓰고 가서 이제 물속 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에 이렇게 열광하느냐라는 거는 바닷가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리조트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온다는 거는 우리가 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전 지역으로 좀 네.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동량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여름 뭐 특수 노리고 계신 상인들 말씀이 올해 괜찮았다, 뭐 또 아니다 이렇게 좀 갈려요. 어떤가요? 그 피서객들이 쓰는 돈이 주로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네.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그쪽으로 쏠리는 만큼 그쪽의 매출 신장세만큼 과연 우리가 그만큼 매출이 이제 소상인들이 과연 갖고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만 이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조금 씀씀이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그 이전까지는 거의 해마다 20% 안팎으로 늘었다. 피서지 주변, 피서지 주변에 그런 매출액들이 올랐거든요. 네. 뭐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그 해변 주변의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소상인들의 이제 뭐 소득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 사실 통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네.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이제 2011년까지 은행 여수신에 대해서 네.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공급받는 돈이 약 500억 원, 그리고 대신 환수되는 돈이 피서철이에요. 네. 1,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700억 원 정도는 어찌됐든 지역에서 뿌려졌던 돈이 네. 어찌됐든 들어오는 네.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점이 피서객이 줄면 그 환수되는 돈이 줄어요. 실제로 이 네. 통계에서도 그 피서객이 늘면 뭐 환수되는 돈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례한다. 실제적으로 피서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통계도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구멍가게라든가 전통시장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소비 습성이 젊은 사람들 뭐 마트로부터 시작해서 마트로 끝나니까 저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에 와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페이백 된다. 뭐 이제 이래서 이게 좀 지역에 많이 떨어지는 방안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호 기자 뭐 어떻습니까? 그 장호 해변이 이제 삼척 시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인근에 이제 대형 중소형 마트가 없어요. 네. 그쪽에 지금 이제 중형 정도 되는 마트가 지금 건립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빨리 돈이 오는군요. 되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쪽 일대에 100만 명이 몰렸으면 내년에도 이 정도는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긴 되는 곳이구나. 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거기에 지금 어떤 뭐 큰 어떤 중소형 마트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일대에 좀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돈 버는데 원래 저 눈 밝은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경포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지만 그 시내는 별로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경포 같은 경우에는 피서객이 몰려도 이것이 소상인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네. 초당순두부 있잖아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초당순두부가 있는데 초당순두부가 해변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네. 피서객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순두부만 먹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분산해서 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서객이 늘어도 상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네. 좀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랬군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포에서 뭐 셔틀버스로 중앙시장까지 뭐 관광객을 이동시키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 일환으로 네. 전통시장에 와서 주변 관광지랑 접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경포해변도 가고 뭐 저기 양떼목장도 좀 가고 예, 이런 그런 이 해변 피서객들을 갖다가 도심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저희가 상품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도심과 연계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제 아닙니까? 특산물 판매라던가 음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지역의 축제들을 보면 축제의 핵심적인 공간은 그런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삶이 이루어지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그런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교통도 혼잡스럽고 뭐 막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그거 자체가
그 축제를 즐기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걸 거꾸로 거기 이제 뭐 축제 같은 걸 평가할 때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뭐 교통이 뭐 많이 불편하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상당히 기능적으로 본다라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막히고 불편하고 그래도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것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이나 축제의 몫인데 그래서 축제라는 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몽골 텐트형의 어떤 그 독립적인 부분들을 조금 빨리 지양하고 그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안으로 투입이 돼서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결국에는 축제에서는 잘 되는데 뭐 도심 상권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을 해수욕장하고 대입을 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나요? 뭐 누구나 한 번쯤 다 일탈을 꿈꾸게 되는데 늘 저는 그 일탈을 꿈꾸고 있는데 해수욕장 어땠습니까? 일탈하러 가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일탈 행위가 많이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과거에는 좀 젊은 층들이 와서 네. 일탈을 꿈꾸면서 뭐 이런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포 해수욕장 가면은 정말 이렇게 밤에 불야성을 이루듯 뭐 남녀가 서로 이제 뭐 밤에 서로 이제 서로 프로포즈를 하고 뭐 네. 그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확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대형 리조트가 생기면서 네. 이쪽이 굉장히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몰렸고 실제적으로 범죄도 좀 줄었습니다. 경포해수욕장만 보면요. 5대 범죄 발생 건수가요. 2012년에 44건이었는데 네. 2013년에는 39건이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또 31건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수욕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4건인데 물론 성범죄가 뭐 정도가 약하다,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처벌이 되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다 풍경을 찍었는데 네. 그냥 바다 풍경을 찍은 사람인데 이제 그걸 찍은 걸 본 여자가 와서 사진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바다 풍경인데 그 안에 자기가 들어 있는 거죠. 네. 자기니까 이제 네.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네. 있는 게 작게 이제 피사체처럼 들어 있는데 지워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자가 이건 내가 풍경 찍은 거니까 못 주겠다. 이 남성분이 그렇게 좀 다툼이 있다가 여성분이 신고를 했고 어쨌든 그것이 입건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 지금 계속해서 4년 연속 한 자리 수를 네, 예, 그렇군요.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다에 가면 뭐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탈하면은 상당히 이제 범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좀 무질서 뭐 이런 걸로 사실 생각하시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탈출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지 네. 그게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빠져나왔을 때 결국 해안에 와서 그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탈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이제 범죄 행위나 무질서로 이용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일탈을 해서 일상에서 탈출해 보니 해안에 오니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도시나 지역의 브랜딩하는 방식하고 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여행 경험이 많아진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바다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바다들을 여행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조절 작용,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절 작용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다 조금씩 일탈에 대해서 대하는 그 수준이 네. 조금씩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말에 제가 참 동의를 하는데 네. 저희 이제 기자들도 이제 기사 쓸 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풍경이 멋있으면 꼭 쓰는 말이 있거든요. 이국적인 풍경 이렇게. 네. 네. 그 이국적이라는 게 일종의 일탈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데 네. 이제 일탈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죠. 이제 관광객들, 그러니까 어떤 관광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여기에 왔을 때
피서객들이 내가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팜스테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공간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일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떤 해변의 관광지를 관통하는 좋은 단어인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또 보통 일탈과 비슷한 말로 해방구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말은 한 7, 80년도에 네. 많이 썼던 말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닷가 출신인데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저 해변의 어떤 문화를 보면 오락실이 있었어요. 네. 여름에. 네. 오락실이 있었고 성인들이 즐기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단 네. 말이죠. 독산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그 동네 출신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해변을 즐겼던 사람들은 지금도 더 그게 미풍양성을 저해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써야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드리던 거에 조금 더 네.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거를 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에 쪄들어서 일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를 와서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무건수행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해변 마을에 가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조용함 자체를 즐기는 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그렇죠. 다른 네. 일탈이 될 수 있고요. 네. 거꾸로 일상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칼라 이벤트들이 네, 있거든요. 인도 흉내내서 하는 뭐 거 그러니까 있죠. 막 네. 던져서 막 네. 색깔 네. 입히고 토마토 하는 축제 같은 예.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 자신을 이렇게 좀 더 망가뜨리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범법행위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축제라던가 아주 재미있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에 색을 입혀서 일탈행위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도 사실은 일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우 기자의 그 어린 시절 해변 트렌드는 이제 나이트와 오락실이었다면 네. 또 뭐 예전에 사실 뭐 바닷가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뭐 술 마시면서 기타 치고 조개 껍질 묶고. 네, 뭐 그 시대 분들도 계시죠. 네. 트렌드라는 게 매년 변하잖아요. 네. 요즘은 캠핑이 대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 저희 통계를 보니까 캠핑 인구가 300만 명. 그러니까 이 캠핑 인구는 그냥 단순히 뭐한 차례 하거나 아니면 캠핑 도구를 산 인구가 아니라 네. 정기적으로 캠핑을 다니는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캠핑장이 전국에 1,900여 곳.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올해 캠핑장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작년 말 기준입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900여 곳이고 그 시장도 굉장히 커져서 2008년도에는 약 200억 원대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6천억 원대니까 불과 6년 사이에 30배 정도 네. 이렇게 늘어났죠. 네.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제 6월 말 기준으로는 350곳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의 캠핑 산업 미래가 좀 밝은 이유가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네. 스포슈머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거는 스포츠 플러스 컨슈머 이렇게 네.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캠핑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캠핑장 중에서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가 1위잖아요. 선호도. 네. 역시 선호도가 강원도가 1위인데 무려 절반 47.5% 정도가 네. 선호한다고 그렇게 좀 답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네. 이제 캠핑이 계속 뭐 이렇게 활발하게 계속 이제 네. 인구가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여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바닷가에 와서 놀잖아요. 그러면 네. 그건 캠핑이 아니고 해수욕을 온 캠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캠핑을 그 카약이란 이런 배에다가 텐트를 싣고 이동을 해서 캠핑을 즐깁니다. 네. 그러니까 숙박의 수단이다, 그렇죠. 그냥. 네. 관광객이 유치하는 입장에서도 캠핑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오시오라고 하면 여름에밖에 안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제공을 해야지 관광객들에게 유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의미가 있는 게 동해안 곳곳에 뭐 오토 캠핑장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좀 그 유의미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까 김영호 기자가 캠핑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가 여름이다, 여름 한철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만 캠핑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거였군요. 아무래도 아이들 방학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예. 예, 특히 뭐 7말 8초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말 8초. 8초의 네.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둔 가족 관광객이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싱글이라던가 그 어떤 그 가족 행사에 연연하지 않는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가 비싸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즌을 피해서 가는 네. 관광 패턴도 가시적으로 네.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세월호 이후에 그 단체로 가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정원을 갖고 학급끼리 움직이는 네. 그런 교육 여행이라고 하죠. 체험형 교육 여행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국인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뭐 그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국의 내륙 그렇죠. 관광객이라던가 네. 그런 식으로 수요를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아주 대량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 시즌에 맞게끔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먼저 모색이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이 기존 수요가 그 오지 않는다. 네. 그런 그 구조를 갖고는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를 제대로 창출해 내려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흐름을 좀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올해 이제 모 강릉의 이제 모 시장에서 이제 비키니를 입고 온 여성 관광객에게는 뭐 거기에 무슨 물품 같은 것들을 한 절반 정도 할인해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네. 좀 개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좀 굉장히 좀 못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수영복은 비키니가 대세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래시가드가 됐습니다. 네. 예. 긴팔 이제 수영복이 이제 대세고 더군다나 제가 시장까지 비키니를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뭐 그렇네요. 대범한 여성은 사실 네.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더군다나 이것은 약간 좀 성차별적인 그런 네. 요소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서객들을 좀 더 맞이하려면 이런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네. 이 박사님 뭐 좀 첨언해 주시죠. 아까 이제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특히 이제 이 동해안의 어떤 그 관광, 아까 그 소비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하고 그 저희가 연구하는 측면과 항상 이게 괴리감이 있는 게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는 고급 소비와 알뜰 소비가 공존하는 아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 숙박하게 예를 들면 네. 아까 여행 경험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은 그 짐 싸갖고 오는 거 싫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호텔에서 우아하게 즐기고 조식 서비스 받고 여러 가지 정말 휴양이나 이런 서비스를 즐기면서 여자들이 그걸 해안을 원합니다. 해안을 해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고급 소비가 있는 반면에 또 알뜰 소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왜 그 출발지에서 여러 가지 네. 물건들을 쟁여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 뭐 어떤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 인근에 마트가 없어서 심지어는 그런 것도 올라오죠. 뭐 이 마트에서 뭐 사발면을 3,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내년부턴 조심해라. 그런 게 네. 붙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장사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뜰 소비는 지금 뭐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만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알뜰 소비에 맞는 어떤 상품을 준비하거나 고급 소비에 맞는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방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네. 그런 이제 수요자들의 그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무리 이제 공공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시설이나 이런 개발을 잘 해줘도 건물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파는 물건이 맛이 없다. 네. 뭐 가격 대비로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시설 하드웨어에서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품을 기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멀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네. 상품의 기획은 사실은 공공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사실은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어떤 식음료의 그런 소비 패턴을 보면 강릉의 커피 이런 것처럼 커피가 비싸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멀어도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올 수 있는 게 또 관광객
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먹거리나 살거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민간의 어떤 그 것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해변과 도심을 이어주는 부분들을 수요자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해변에서의 어떤 자연경관 관람이나 해수욕만 원하는 게 아니라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네. 맛있는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해서 복합 소비를 꿈꾼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복합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해변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상권들과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돌아가야 그 상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몇 가지가 사실은 가장 아쉬운 이 지역의 상권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다 정답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변이 이제 개장하고 폐장하고를 딱 보면 폐장하고부터는 지자체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변 개장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해당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밖에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자체에서 네. 그 기본적인 백테리아를 주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같이 해야지 지자체는 관심이 없는데 주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해보시오라고 하면 하기 어려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안에 뭐 92개 해수욕장이 45일간 운영 기간 중에 지자체가 한 100억 정도를 이제 관리 비용으로 쓴다.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보니까 이제 폐장하고 나니까 김영호 기자 얘기했듯이 네. 사고가 꼭 그때 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관리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들어갈 돈이 100억인데 네. 그 100억을 여름에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자체가 관리의 입장으로 7, 8월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손 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예산도 너무 많이 쓰지만 효과는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와서 또 머물고 싶고 그런 동해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기자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뭐 기자로서 한 10년 정도 이쪽에 어떤 여름 해변을 계속 둘러봤는데 네. 올해는 진짜 제가 장호 해변을 보고 진짜 이게 트렌드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도했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트렌드를 읽은 것 같아서 이런 그 케이스를 보고 그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이 좀 계속 연구하면서 네. 그때 돈과 연결된 일이니까 이렇게 네.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한표 기자. 네, 올해 제가 무엇보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안전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지자체가 전담해서 안전 문제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동해안 해수욕장에 가서 제가 안전하고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네. 구조 구급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어서 네. 내 생명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해수욕장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네. 제주도 관광 패턴을 조금 동해안에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강원도는 한 면이 바다지만 해변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집중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섬이고 사면이 바다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주도에 해수욕하러 가시는지는 않을 그렇죠. 그런 인구는 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 자원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바다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인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오히려 아. 그 내륙과의 어떤 밸런스를 물론 거기도 나름 자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이제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해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해수욕장에 대한 초관심보다는 사계절 다른 콘텐츠와 융합을 좀 꿈꾸는 그런 이제 균형 있는 먼저 관점을 동해안 자체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네. 좀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동해안 관광의 패러다임을 이참에 확 바꾸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확실한 유인책을 좀 만들어보자, 고민하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많이 강원도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갑을 열게 할 것인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영주 박사님 그리고 홍한표, 김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는 아시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을 늘 제공하는 그런 땅이죠. 네, 한때는 국민 여가지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강원도에서 여가를 즐기고 우리 도민들은 여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겨야 하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이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관광, 한자로 풀이하면은 볼관자의 빛광, 빛을 보다 그런 얘기죠. 좀 더 많은 연과 노력이 결집이 돼서 강원 동해안 관광이 빛을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